지난 5일 정부가 새로운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종전에 제시된 출산 장려책과는 다르게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힌 내용이지만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이제 근본에 새로운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죠. 네. 내용부터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출산 대책이 굉장히 화급한 일이죠. 그렇죠. 이제 현재와 같은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이 저출산이 너무 심각해서 한 30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한 5만 명으로 줄 거라는 이런 통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저출산 대책이 필요한데 네. 그동안 이제 재정 지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이제 저출산 대책이 실패로 끝났죠. 네, 예. 그래서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재정 규모의 지원이 아니라 저녁이 있는 삶, 일가정 양립, 또 흔히 말하는 워라밸, 네. 일과 또 이 삶과의 어떤 균형을 위해서 질 좋은 삶을 위한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꿨죠. 근데 이제 이런 패러다임을 바꾼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출산을 할 수 있는 이제 환경에 대해서는 결국 구체적인 대안은 없고 결국 총론적으로만 바뀐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언제나 그렇듯이 사실은 실효성이 있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이제 정치권에서도 아마 비판이 쏟아진 것 같은데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결국 이제 일과 가정이 양립되고 저녁이 있는 삶, 정말 그 삶의 질, 그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2040 세대들, 이 세대들의 삶의 짐을 높인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 호평을 받고는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대책이 뭐냐에 대해서 들어가면 그 강론적인 부분에서 구체성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저출산 대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주거비도 필요하고 양육비도 다 필요하지만 네. 가장 필요한 것은 주거나 양육 이런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주부들이 직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돼야 이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직장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자리가 적으니까 이제 직장 취업하기도 어렵지만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출산할 때가 되면 사회 분위기상 결국은 퇴직을 하게 되고 또 퇴직해서 경력이 단절되면 다시 자기 자리로 찾아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 낳은 이후에 둘을 낳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못 키운다고.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젊은 신혼부부들이나 맞벌이 부부들 입장에서는 이번 어떤 대책이 좀 시큰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에는 종합 세트, 선물 종합 세트 같은 이런 여러 가지는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단기 대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대책으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분위기죠. 그렇죠. 사회 분위기가 예전에는 이제 뭐 아이를 낳으면 큰 애가 작은 애를 키우고 작은 애가 또 애를 키우다 이런 분위기도 있어서 사실은 키웠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이를 아주 키울 수 있는 분위기. 그러니까 아이를 그냥 주부한테만 다 맡겨서는 안 되고 아버지도 같이 키워야 되고 또 그 가정에만 맡겨서도 안 되고 사회가 아이를 키우고 나아가서는 아이는 사회가 키우고 국가가 키운다. 이런 분위기까지도 사회 환경이 돼야만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고 그렇죠. 셋째 아이를 낳는데 맞습니다. 불안감이 없는 것이죠. 난임에 대한 어떤 지원도 미약하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보험 정도만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구체적으로 보험 처리만 해준다는 것이 구체적인 지원책이 없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육아 양육의 가장 큰 비중은 주거 문제인데 그래서 희망, 신혼, 타운 그런 아마 주거 대책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면은 이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혼 희망 타운은 이제 말 그대로 신혼 부부들을 위해서 이제 결국 주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혼 부부들을 위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청년들, 이제 결혼하려고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고 아직
결혼 정년기를 넘겼지만 이제 곧 결혼할 수 있는 이제 잠재적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예, 사람들, 맞습니다. 이런 이제 독신자들도 있을 테고, 또 서민 가구들도 있죠. 신혼은 아니지만 이제 뭐 서민 가구들도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결국 대상자가 아니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신혼희망타운을 만들려면 결국은 이제 땅이 비싸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제 그린벨트나 이제 그런 데를 풀어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풀다 보면 지금 또 그린벨트를 만든 원래 입법 취지를 벗어나서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을 다 해결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 저출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필요한데요. 예. 뭐 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근본적인 해법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근본적인 해법이라면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출산을 한다고 해서 그들을 바로 그 퇴직시키게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가령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명이 해야 될 일을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출산 휴가를 간다든지 뭐 육아 휴가를 그렇죠. 가면 5이 해야 될 일을 4이서 해야 되니까 이제 굉장히 미안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맞습니다. 이 저출산이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300년 후에는 수만 명으로 주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 일을 갖고 있는 것을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 아이 양육도 사실은 미래를 위한 일이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회사에서도 또 이제 양육에 대해서는 육아휴가 같은 걸 굉장히 눈치를 보고 못 가지 않습니까? 그걸 가라고 장려하고, 또 심지어는 아빠 휴가도 있습니다. 아빠한테도 휴가를 가라고 장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무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아빠의 날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취업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니까 기업에 대해서 기업 친화적인 그런 정책도 필요하죠. 그렇군요.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게 저출산 문제를 너무 경제적인 문제로만 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생명 또 가정이라는 어떤 그 사명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또 이것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지으신 후에 첫 번째 사명이 생육이었거든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5가지의 우리에게 축복과 사명을 주셨는데, 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힘써야 되는 거 아니겠나,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욕구의 5단계 설이라는 그 어떤 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제일 기본적인 욕구는 이제 결국은 이제 의식주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돼야 되니까 이제 취업 문제라든지 일자리 창출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인간의 이제 욕망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개발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째 단계, 3번째 단계로 이제 넘어가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어떤 그 고차원적인 단계는 이 마가복음 3장 25절에도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이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어떤 이제 효도라든지 어른에 대한 공경, 이걸 보면 아이들도 이제 그런 공경하는 것을 보고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가정서부터 결국 국가적으로 이제 계속 발전이 이제 나가겠죠. 그래서 집안에서 출산을 하는 것을 가정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축복으로 생각하고, 아이를 하나 낳았을 때 가정에서도 축복해주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축복해주고, 물론 가정에서 다 축복해주죠. 근데 이제 둘째를 낳았을 때도 가정에서도 축복해줄 뿐만 아니라 주변 사회에서도 정말 축복되는, 그래서 출산이 진정한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이제 사회가 되면, 그러면 출산하는데 불안감을 갖지는 않죠. 근데 지금 출산을 하게 되면 둘째쯤 나면, 첫애야 뭐 대부분 출산을 한다고 치더라도 둘째를 낳으면 아니 어떻게 키우려고, 또 셋째를 낳으면 거의 놀랍니다. 셋째를 키운다면 본인들 인생은 없다. 사회적 분위기 참 중요하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출산을 하게 되면 번성되고, 맞습니다. 그래갖고 다 축복해주고, 맞아요. 주변에서 다 돌잔치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셋째를 낳으면 굉장히 걱정은 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사회가 출산이 기쁨이 되는 사회로
찬들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점에 대한 투자를 해서 결국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저출산의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참 중요하겠고요. 특히 이제 장기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예. 또 근본적이면서도 이것들이 이제 실용적으로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할 때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